안녕하세요. 마더통 고등수학 강의를 맡고 있는 우수영입니다. 자,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스텝 4입니다. 자, 실전완성 중단원 종합 문제고요. 선생님이 선별적인 문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왜 안 해주지? 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해설지나든지 이런 해설지를 좀 참조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제라든지 해설지를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를 선별적으로 문제를 푸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어려운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문제들 개념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이에요. 너무 쉽죠. 그냥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다항식이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다 전개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것만 전개를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제곱이 필요한 거고요.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애들만 전개를 하자. 그럼 이 x제곱은 누구랑 만나면 되고요? k랑 만나서 kx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3x는 누구랑 만나면 x제곱입니까? 2x랑 만나서 x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6x제곱. 마지막 2는 x제곱이랑 만나면 되겠네요. 플러스 2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때려주시면 k 마이너스 4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4가 돼야 된대요. 4x제곱. 따라서 k-4는 4가 될 거고 k는 얼마? k는 8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앞에 문제에서도 충분히 있었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얘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선별해 봤어요. 자, 7번입니다. 어이쿠야. 7번은 별표를 쳐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잘 못 풉니다. 문제 잘 냈어요. 자, 봅시다.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8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나도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객관식을 보는 거야. 우리가 이게 객관식 보고 풀면 어떡해요? 당연히 객관식을 봐야 돼.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다 계산하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몇 천이 나오든 몇 억이 나오든 실제 계산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객관식 당연히 봐주셔야 되죠. 객관식에 힌트가 있습니다. 객관식을 보니까요, 얘네들의 다 미시 얼마로 표현돼 있죠? 미시 2로 표현돼 있어.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미시 2자리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잘 봐요. 2의 8승 플러스 1. 2랑 1이 있네요. 2의 4승 플러스 1. 2랑 1이 있네요. 3이랑 5는 2랑 1이 안 보이네요.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단계가 3과 5를 2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얘의 규칙성을 보니까 2뿐만 아니라 뒤에 플러스 1까지도 있어야 되겠네. 3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5라는 녀석은 2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 플러스 1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럼 4잖아요. 2의 제곱.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는 거야. 여기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어떤 구조입니까? 뭔가가 합차공식이 될랑 말랑 하잖아요. 합차공식이 되면 뭐가 필요한데? 마이너스가 필요한데 마이너스가 없죠. 좋아요. 여기에다가 2-1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2-1을 공짜로 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식이 변하잖아. 선생님, 얘는요 2-1은 1이니까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안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안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2가 아니라 3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3-1 아니야? 3-1은 곱하기 1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은 2-1을 써주겠습니다. 식은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지금 의미는 없어요. 2 빼기 1은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얘의 계산 결과가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2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네 둘이 계산하니까 2 4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의 8승 마이너스 1,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당황스럽다고? 객관식을 보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고 얘네들도 2의 거듭제곱이다. 그러면 3과 5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모두 동일하게 뒤에 누구를 갖고 있었다? 플러스 1을 갖고 있었다. 여기까지. 두 번째는 이 검은색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는 건데 너무나도 합차 공식처럼 하고 싶게 생겼죠. 합차 공식이 되기 위해서 2-1을 곱해줬고 식은 변하면 안 되겠나? 안 되기 때문에 2-를 추가시켜줬다. 근데 2-1의 결과가 1이니까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얘가 만약에 3의 4제곱 플러스 3의 8제곱 플러스 1의 구조였다면 여기 3-1이 곱해졌을 거고 그러면 식이 변해버리죠. 3-1은 2니까 3-1을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에 목은 gx고요. 나머지는 6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식 쓰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목을 문제에서 언급을 해줬을 때는 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항식 fx를요. 누구로 나눴어요? x-2로 나눴죠. 그때의 목이 누구고요? gx고요. 나머지가 6이래요. 플러스 6. 자, 두 번째. 다항식 g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는 x 플러스 2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우리가 식을 써본다면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목은 언급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qx라고 써줄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차식으로 나눴을 땐 식 쓰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다항식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그때 r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셨어야 돼. 잘 봐. x세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지금 x-2가 있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잖아요.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돼?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잖아.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구조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나머지는 2차가 됐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나오는 거. 그럼 나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근데 x세제곱 마이너스 8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 x-2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 x-2는 누구랑 만나고 있냐면 gx랑 만나고 있어요. 곱하기로. 얘가 gx에 포함되어 있었네. 요 녀석을 어디에 대입을 해주는 거야? gx에다가 대입을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식이 이런 식이 되겠죠. x-2 중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qx 플러스 x 플러스 2 거기에 플러스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gx입니다. 얘가 gx.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냥 gx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때리자고요. 전개 때리면 분배 법칙이 일어날 거고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뭡니까? x-2에 뭐 하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qx 플러스 x-2 x 플러스 2 마지막에 있던 6까지도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누었을 때 목은 qx고요.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끝났죠? 모양 나왔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8 그때 목 그때 나머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고 2차 이하가 제대로 등장했네요. rx는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고요? R3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고요. 정답은 1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풀이 과정 보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뭐 한 거야? 항상 말했던 거 있잖아. 1차 나눴을 땐 식 쓰지 마. 목 언급돼 있을 땐 써. 2차로 나눴을 땐 식 그냥 써. 문제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네? 잠깐만. 얘랑 x세제곱 마이너스 8 아니야? 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어머, 있어. 됐어.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대입을 해주면 그 모양이 등장하겠다. 마지막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차 제대로 등장을 했네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을 선별한 이유도 어느 정도의 암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때 어이쿠야 복잡하게 생겼어요. x세제곱 못하겠어. 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다 개수가 대칭을 이루네요. 그래서 얘를 대칭형 구조라고 하고요.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대칭형 구조에 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 대칭이 될 거다. 그럼 결국 쌍을 이루는 애들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얘를 한 번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대칭되는 구조 애들끼리 따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칭되는 녀석을 바꿔서 쓰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플러스 3x제곱 x제곱분의 3이죠. 선생님 3으로 묶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5x랑 x분의 5네요. 5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가운데 있던 7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 구해야 되고 얘 구해야 되고 얘 구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x 플러스 x분의 1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만들 수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을 찾아야 될 거고 우리한테 알려준 값은 얘밖에 없다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고요.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기 위해서 양변에 x로 나눠주니까 x 마이너스 5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될 거고 x 플러스 x분의 1은 5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일단 몇 제곱 때리고? 세제곱 때리고 마이너스 3배의 2개의 곱입니다. 2개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1. 쓸 필요 있어 없어? 쓸 필요 없겠죠.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식. 자, 계산 때릴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이 5였잖아요. 5, 25, 125 마이너스 15니까 110이 나올 거예요. 계산은 좀 빨리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뭐 얘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공식이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2개 곱한 것도 1이잖아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5 빼기 2니까 23이 나오겠네요. 끝! 계산합시다. 자, 우리가 구한 값들 그대로 대입하시면 첫 번째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요. 1번은 110이었고요. 자, 2번은 얼마였죠? 23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3을 하니까 플러스 69. 얘 값은 알고 있어요? 5라는 거. 플러스 25. 플러스 7까지 들어가겠네요. 자, 계산할게요. 얘네 두 개 하니까 얼마냐? 76이 될 거고 얘네 두 개 하니까 101이 되겠네요. 101이랑 110 더해주니까 211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차근차근 대칭되는 애들끼리 조각 맞추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 곱셈 공식 변형 문제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보시면 교육청 기출이라고 돼 있죠.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닌 분들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 갓한 아니면 겨울방학인 친구들은 아직 모의고사를 안 풀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청 기출이라는 건 모의고사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3월, 6월, 9월, 11월 총 4번에 1년 동안 4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 4번 중에 지역마다 뭐 3월은 안 봐, 우린 6월은 안 봐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토탈적으로 한 4번 본다. 4번, 3번 또는 4번, 2번 이렇게 보는데 2번이든 4번이든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써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써 있는 건 꼭 보셔야 돼요. 강의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보통 교과서, 시중에 프린트 이런 걸 많이 주죠. 또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들은 교과서 말고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업해야 되지. 그리고 뭐 막 서류들 많아. 그럼 다 작성해야 돼. 아예 대놓고 문제만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참고를 할 거고 참고를 할 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참고할까? 뭐 참고할 수도 있겠죠. 다만 문제집을 참고하면 나중에 뭐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다고. 모의고사는 전문적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문제가요 이쁘고 아름다워요. 계산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 내신 시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선 이 모의고사를 좀 많이 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런 거. 모의고사 기출? 자 미안해요. 자, 교육청 기출 문제는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할 거 다 했어. 좀 심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기출 문제들만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기가 최상위권 가고 싶다라면. 자, 아무튼 문제 한번 볼게요. A, B의 길이가 8이다. 정육면체의 부피합이 224래요.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문자 잡으면 되겠죠. 요 작은 거를 A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를 뭐라고 할까? B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다? 8이다 라는 거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정육면체 부피합이 224입니다. 부피 어떻게 돼? A 세제곱 아니야? 정육면체니까?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224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건널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예요? 건널비니까 이 한 개의 넓이가 A제곱이잖아요. 똑같이 6개씩 있는 거 맞아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6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시킨 게 되겠죠. 자, 사실 얘를 안 보더라도 그냥 이 두 개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찾고 싶어져야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는 찾고 싶어야 돼요? A, B의 곱은 찾고 싶어져야죠. 이 1단원의 기본은 하고 싶어져야 돼. 얘 나왔어? A, B 구하고 싶어져야 돼요. A, B 값 구합시다. 자, 한번 써줄까? 오랜만에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입니다. 224는 A 플러스 B 8이었죠? 88에 64 에휴. 512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512. 자, A, B 값은 모르고 A 플러스 B가 8이니까 마이너스 24A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4AB는 자, 224 이항 하니까요. 8 될 거고요. 8 될 거고요. 288이 되겠네요. 자, 288입니다. 24로 약분되네요. A, B의 값은 12가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끝났네? 우린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한 다음에 6배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는 공식 쓰지 말고 바로 가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 88에 64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4 4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에다가 6을 곱하니까 240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기고 도형 나왔다고 겁먹고 안 푸시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교육청 기출이죠? 교육청 기출. 자, AB294예요. 선분 BC를 지름하는 반원이 있고요. 내부에 있는 한 점 P에서 와, 이게 중요하네. 직사각형 ABCD 내부에 있는 한 점 P에서 내부에 있었대, 여기 P.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대요. 얘를 Q라고 한다.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한다.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를 R이라고 한다. 어렵다. 아, 뭐야. 여기 써 있었네. 호 BC 위에 있는 점 P래요. 호 BC니까 여기 위에 있었구나, P가.
아하,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 자, 직사각형 AQPR의 둘레의 길이는 10이다.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얘가 뭐였지? 얘가 Q, 얘가 R이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요? 10이라고 돼 있고요. 문제에서 AQPR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2A 플러스 2B가 10인 거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 플러스 B는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B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고민이 돼요. 선생님 A 플러스 B가 5라는 것까지는 저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반원 나왔어요. 원이 등장했다고. 원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 액션은 뭐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찍어라. 두 번째, 반지름을 연결해라. 세 번째, 현 나오면 수직 2등분. 현은 등장하지 않았네? 접선 나오면 90도 체크하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액션들입니다.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지금 2짜리니까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 2가 될 거라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버릴게요. 그럼 잘 봐. 여기의 길이가 A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니까 2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왔나요? 자, 다시 여기의 길이가 B입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아, 여기의 길이가 2 마이너스 B가 되겠구나. 무슨 삼각형 나왔는데? 직각삼각형 나왔는데 변 3개가 나왔습니다. 끝난 거 보이시나요? 끝났죠. 고라스 피타고라스. 자, 피타 때립니다. 4는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전개 때리시면 4니까 8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가 있잖아. A 플러스 B가 5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만 따로 빼서 선생님이 써줄까?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A 플러스 B가 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는 8. 얘가 5였으니까 마이너스 20 되겠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얘 마이너스 10이고 이항하니까 1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끝났네요. A 플러스 B랑 A제곱 플러스 B제곱 찾았어요. 우린 뭐가 필요했고요? A, B의 값이 필요했고요. 곱셈 공식 변형 써주시면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2AB는 9가 되니까 AB는 2분의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잘 못 풀어요. 선생님도 뭐 학생들 현장에서 가르칠 때 질문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 여러분 원 문제가 나왔을 때 원이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하는 건 뻔해요. 중심 찍어라, 반지름 연결해라, 현 나오면 수직 2등분 체크해라, 접선 나오면 90도 체크해라. 나도 얘 4개밖에 안 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지금 선생님 중학교 3학년 것도 강의를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너무 지겹게 들었을 거야.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거 안 들었어도 돼. 중심 찍고 반지름 연결, 현 나오면 수직 2등분 체크, 그리고 접선 나오면 90도입니다. 선생님 다 알고 있는데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림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좀.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말했을 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건요. 다 순 억지다. 억지입니다. 우리 4제곱 더하기 4제곱 안 배웠잖아. 억지라고. 우리가 아는 건 제곱이랑 세제곱밖에 없어요.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x 플러스 y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18이래요. 그때 x4제곱 플러스 y4제곱의 값을 구하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얘네 두 개 통해서 xy 찾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또 찾아야 되잖아.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도 돼요. 여기서 순수하게 xy, x제곱 플러스 y제곱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억지라고 했잖아. 우리는 어찌 됐던 간에 4제곱 더하기 4제곱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x 플러스 y가 있고 여기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있죠. 얘네 두 개 곱하면 4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곱해버립니다. 오케이? 자, 두 개 곱하니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나올 거고요. 플러스 xy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y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우리 얘의 값 얼마인 거 알고 있고요. 3 곱하기 18이니까 54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의 값은 구해야 되는 거고 얘만 거슬리는 거 맞아요? 얘만 거슬린다고요. 그래서 얘를 xy로 묶어버리면 xy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은 왜 내 세제곱으로 썼냐? x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은 54 마이너스 xy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린 무슨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x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만 찾으시면 끝나는 거겠죠. 그거 찾는 게 어렵고 새로운 거냐고? 아니잖아요. 끝났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공식 한번 써볼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18은 339, 39, 27 마이너스 9xy라고 나올 거고요. 27 xy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찾아줄까요? 얘는 바로 갈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xy 1이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7이 되겠네요. 끝. 54 xy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7이니까요. 정답은 47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해설지의 풀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애초에 얘랑 얘를 먼저 찾고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얘네 두 개를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이잖아요. 그래서 77에 49 마이너스 2 여기서 47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거 얘는 그냥 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보고 선생님이 한번 해본 겁니다. 정답은 47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끝났구나. 자, 그래서 스텝 4 1단원 끝났습니다. 1단원 끝났고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말고도 중요한 문제들 많아요. 조금 길면 안 보잖아. 선생님이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추려서 문제를 풀어준 거니까 제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어보신 것도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